네, 2019년도 1학기 R 컴퓨팅 기말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6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R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R 프로그램 자체를 묻는 문제인데요. 보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R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R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 기법을 추가할 수 있다. 자, 오픈 소스라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분석 기법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자, 2번, R에서 패키지는 특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 객체, 도움말, 데이터 등의 집합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인스톨 패키지를 하면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 객체, 도움말, 데이터 등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R 프로그램의 작업 환경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R 커맨더 등과 같은 메뉴 방식 분석 환경이 개발되었다. 어, 그 R 스튜디오 말고 그 일반 R 있죠? 네, 그 일반 R에서는 그 작업 이제 콘솔 창과 그 스크립트 창이 분리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스크립트에서 작성한 코드를 돌리면 콘솔 창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 작업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RStudio 를 사용을 해서 어, 어, 다운을 새로 받아서 이제 RStudio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어, 그 일반 R에서 마찬가지로 이 작업 환경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R 커맨더, 네, R 커맨더를 쓰면 메뉴 방식 분석 환경. 사실 R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식이랑 이제 비슷한 그 환경이죠. 네, 네, R 커맨더를 그 제공을 합니다. 네, 그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 되고요. 4번 보기 보겠습니다. R 스튜디오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며 패키지 설치 후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 활성화시키면 구동할 수 있다. R 스튜디오는 패키지가 아니죠. 패키지 형태.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는 패키지 형태는 그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불러오기 전에 install.package라는 함수를 써서 함수명을 넣죠. 네, 요 함수명을 의미를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R 스튜디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R과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R의 작업 환경을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R 명령어 중 사용 목적이 다른 세 가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 이제 R 컴퓨팅 과목의 시험 문제들은 어, 제가 쭉 풀어보니까 그 함수를 지금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환경은 그 어떤 참고 자료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의 암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함수들, 이제 자주 쓰는 함수들은 좀 암기가 필요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의 쓰임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 보기부터 보면, 자, edit, 그리고 2번에 C, 3번에 help, 4번에 scan. 자, edit, 그리고 C, 그리고 scan은 그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이죠. 여기서 데이터라 함은 그 벡터 구조, R의 데이터 구조에서 그 벡터 형태 혹은 뭐 여러 가지 벡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뭐 단일 값들이나 뭐 행렬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구조, 벡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고 벡터 벡터의 구조에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게 하는 함수들인데 이 help는 이제 뭐냐면 함수의 도움말을 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help만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아래와 같은 R 명령문을 실행했을 때 가에 출력된 결과 값으로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함수와 그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실습을 이제 사전에 실습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해보고 이렇게 그 스크립트와 그 코딩 결과가 주어졌을 때 이런 뭐 손코딩이라고 하죠. 손코딩을 보고 우리가 뭐 어디에 들어갈 뭐 이제 네모칸이나 결과들을 좀 이렇게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 R 컴퓨팅 과목에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기호는 그 사용자가 입력한 함수죠. 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죠, 명령. 자, 요게 결과죠. 위에서 입력한 결과죠. 네. 요렇게 보시고, 자, 지금 스캔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스캔. 스캔하고, 왓하고, 따옴표를 썼죠. 네. 스캔은 기본적으로, 어, 음, 데이터를 생성하는, 위에서도 봤죠? 데이터 생성. 네, 벡터 구조로 생성하는 함수인데, 그냥 쓰면은 이제 숫자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지금 보시는 요, what이라는 옵션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이제 실행문을 돌리면, 자, 요 첫 번째 실행문을 돌리면, 자, 그, 라인이 새로 생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캔을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요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얘는 문자를 만든다고 했죠. 자, 요게 입력 값입니다. 이것도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에요. 자, 따라서 자, 문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 2, 3. 네,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고 넘어갔는데 입력값이 이제는 없죠. 네. 그래서 세 개의 값을 우리가 입력을 했다. 최종적으로 입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A1에 넣고 자, 저장이 됐겠죠? 네. 그 A1을 다시 돌려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보는 함수들이 몇 개 있었어서, 어, 직접 명령어를 아래에 입력을 해보면서 또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1, 3, 5, 7, 9, 11, 13, 15, 17, NA로 이루어진 벡터 V1을 정의하고 메디안 어, 함수를 실행하였을 때 결과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갔는데 특별히 봐줘야 할 게 이 결제값이죠. 결제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결제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자, 메디안 함수를 쓸 건데 자, 요 포인트입니다. 사실 NA.RM이라는 옵션이 올바른 옵션이고 NA.5밑은 없는 옵션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우선 만약에 NA.5밑이라면 자, 5밑은 제외하는 거죠. 네. 이제 NA를 제외할 것이냐, 제외, 제외할 것인가. 근데 false죠. false는 제외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엔 NA를 제외하지 않고 메디안을 계산하라 라는 게 됩니다. NA는 결제값입니다. 네, 결제값을 제외하지 않고 메디안을 계산해라. 그럼 NA를 포함해서 계산이 되겠죠. 근데 그 R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NA를 넣고 계산을 하는 것은 NA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그 결과가 숫자 값이 나오지 않고 NA가 됩니다. 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R 명령문을 수행한 결과이다. 가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봤더니 REP 얘는 반복문이죠. 반복문인데 값은 1, 3입니다. 1, 3. 그리고 타임즈는 그 입력값을 반복해라. 네, 타임즈가 이제 곱하는 거죠. 네, 몇 회 수행하라. 몇 회 수행하라고 보니까 2회, 1회 수행해라. 자, 타임즈 옵션은 요렇게 대응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2를 2번 쓰고 3을 1번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제 타임즈 말고 이제 이치라는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만약에 뭐 이치 어, 뭐 2라고 하면은 이렇게 1과 3을 같이 묶어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3, 1, 3이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정답이 2번이 될 것입니다. 하지, 요 이치와 타임즈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보기의 설명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R 실행 과정을 통해 생성된 벡터 등과 같은 객체와 사용자 정의 함수들을
확장자 R 데이터인 파일로 저장하는 것. 그쵸. 여기서 R 데이터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R에서 RStudi오라고 할까요? RStudi오에서 작업을 쭈르륵 하죠. 창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고 코드를 짭니다. 자, 그리고 코드 실행한 그 결과들이 그 객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콘솔 창이 있죠. 네. 자, 우리가 R 데이터로 저장을 한다면 그, 그, 자, 여기에 저장된 그 객체들이 어,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 파일 있죠? 어떤 그 작업 경로에, 네, 작업 경로에 이 오브젝트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뭐 CSV로 변환을 하던가 그렇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R 데이터라는 파일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작업 공간을 저장하는, 네, 작업 공간 자체를 저장하는 것에 가장 가깝습니다. 네, 우리가 작업 기록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그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작업 공간.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read.table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한다. read.csv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려 한다면 다음 중 read.table 함수 내에 지정해줄 가장 적당한 옵션을 고르시오. 우리가 read.csv가 그 CSV 형식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CSV 형식은 어, 엑셀 구조인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요 엑셀 구조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어 있죠. D, F, G, H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값이 A, B, C, D가 모두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 CSV입니다. 그래서 요 read.table은 그런 형식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자, separate죠? 구분자를 컴마로 지정해 주시면은 이 컴마로 구분된 데이터 파일을 네, 읽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R 콘솔 창에 나오는 결과를 외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로 가장 적당할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 사실 저도 이 정답에 해당하는 함수를 처음 보는데요. 자, 우선 아닌 거를 뭐 제끼는 방법도 있겠죠. 자, 1번 그리고 2번 우리 계속 봤었죠?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네, 데이터 데이터 생성이라는 것은 데이터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네, 그런 함수다라는 것이고, 자, 이 SEQ는 반복
반복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반복이 아니고 반복은 아까 어, 얘였죠. 데이터를 데이터 시퀀스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값 생성입니다. 데이터 값을, 숫자 값을 시퀀스를 줘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요. 이 4번은 R 콘솔 창에 나오는 결과를 외부 파일로 저장하는 네, 그런 함수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이 R에서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R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생성하였다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read.table로 example.txt라는 파일을 불러오고 separate 구분자를 컴마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옵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example.txt라는 데이터의 첫 번째 줄에는 변수명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변수명으로 인식하게 하고 두 번째 줄부터 데이터로 읽어드리려고 한다. 그럴 때 가에 들어갈 옵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데이터가 세퍼레이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CSV 파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CSV가 파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observation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럴 때 가장 이 헤드에 있는 이 열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자라는 것인데요. 자, 이 옵션은 사실 유명한 옵션입니다. 자주 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불러올 거냐, 헤더를 불러올 거냐, true. 네, 불러오자. 네, 불러오자. 그러니까 변수명을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45번. 위 명령으로 읽어드린 데이터 DAT에 대해 어떤 함수를 적용하였더니 위와 같이 출력되었다. true라고 출력이 되었네요. true라고 출력이 되도록 하는 명령문을 고르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읽어온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왔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 관한 것에 물어보고 true냐 혹은 뭐 false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되는데, 자, 데이터 프레임을 이라는 힌트밖에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yes. 자, yes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답변을 주는 명령어는 보기를 보면 일단 2번과 4번은 될 수가 없고요. 1번, 3번에서 고르면 되는데, 자, 1번. 자, 사실 답이 있어요. 자, 인가요? 하면 is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is와 as의 차이는 뭐냐면, 자, as.dataFrame 하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데이터를 넣었을 때, as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자, is.dataFrame 하면 이 DAT라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true.
혹은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6번. cat 함수를 이용해서 자, 벡터 v1을 out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벡터 v2를 동일한 파일의 아랫줄에 이어 붙이려 한다. 아래 가에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자, v1, v2를 이 cat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cat이 c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자, 어, 자, 값을 입력을 했고요. 어, cat이 c가 아니고 c는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값을 넣어서 나열해서 벡터 구조로 만들어주는 요 값을 입력하고 v1, v2를 생성하고 cat은 그 화면에 문자열을 띄워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cat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음, ca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가에 어떤 옵션을 넣었더니 그 결과가 out1.txt 1, 2, 3, 4 v1에 1, 2, 3, 4가 들어가고 동일한 파일의 아랫줄에 out1.txt 이렇게 들어가겠죠? 1, 2, 3, 4가 들어가고 out1.txt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5, 6, 7, 8이 들어가게 하는 그 옵션가 뭔지 어,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캣의 용도를 좀, 좀 암기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어펜드. 어펜드는 그 붙여라죠? 네, 붙여라. 자, 1번은 이제 반복이니까 뭐 이렇게 REP를 사용하진 않고요. 리플레이스는 대체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닐 것 같고, 더하다라는 add는 이제 플롯에서 씁니다. 플롯 만들 때. 그래서 적절한 답변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중 아래서 실행한 작업 결과나 파일을 외부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 본 그 함수들이 나오네요. 예, 몇 가지 함수들이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cat 했죠? cat. cat은 그 문자열을 보여주는, 네, 프린트해주는 함수이고, scan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였죠. 네. write CSV는 CS 파일을 외부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싱크도 아까 저장하는 걸로 한번 그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cat은 위의 문제에서 우리가 다른 쓰임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하는 걸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R 명령문을 실행시켰을 때 가와 나의 각각 출력될 결과 값으로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x라는 값을 저장을 할 건데,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REP는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REP는 1을 3번 반복해라 라는 것이고, 자, SEQ는 자, 1부터 5까지 시퀀스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by e. by e는 1부터 5까지 2에 이만큼 건너뛰면서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1, 1에 2를 더하면 3이 되죠.
3에 2를 더하면 5가 되죠.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는 어, 이제 함수이고요. 자, 레브. 랩은 리바이스가 되겠네요. 리바이스. 어떤 값을 리바이스 하냐면 자, 시퀀스. 요 값입니다. 자, 1부터 5까지 3개의 값을 네, 랭스가 3, 길이가 3인 값을 주는 건데 자, 1부터 5까지 인데 길이가 3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본 바이 2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과 1부터 시작을 해서 5가 될 때까지 그 등간격으로 3개를 나눴을 때 네.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이제 값이 3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 값을 보면 1, 3, 5가 되죠. 근데 우리가 리바이스, 그러니까 값을 뒤집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5, 3,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론이죠. 2를 3번 반복해라. 네, 따라서 네, 요런 값이 x로 저장이 되고요. 자, 오더 x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지금 아이디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순번을 매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기는 건데 자, 자릿수를 매기는 겁니다. 자리 값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자, 이렇게 순번을 주고요. 자, 오더 x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정렬이죠. 오더가 이제 정렬인데 어, 아, 오름차순보다는 여기서 의미는 작은 것부터 그 아이디 리턴.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결과를 볼게요. 작은 거부터. 자, 작은 거는 값이 작은 거예요. 지금 가장 작은 값은 1이죠. 네. 그래서 1. 자, 앞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디를 반환하는 거예요. 값, 네. 작은, 네. 값이 작은 것부터 네. 아이디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 결과는 우리가 아이디를 쓰는 거예요. 값이 작은 거는 지금 1이 가장 작죠. 그 아이디를 쓰면 1, 2, 3, 4. 그리고 여기 9가 있죠. 자, 9. 자, 1은 이제 다 썼어요.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가 어디 있냐면 여기 맨 끝에 있습니다. 10, 11, 12. 그 다음 3. 3은 5번, 8번 자리에 있죠. 5, 8. 그 다음에 4 없고 5가 있죠. 자, 6, 7의 자리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자, 1, 2, 3, 4. 다음에 9, 10, 11, 12. 다음에 5, 8, 6, 7인 4번이 됩니다. 자, 49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벡터를 바탕으로 행렬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벡터로 행렬을 만드는 작업이 안 되는, 네, 그 함수를 고르는 건데요. 자,
우리가 벡터의 나열이 있으면 자, cbind를 하면 컬럼을 묶는 거죠. 자, 벡터를 컬럼으로 묶으면 행렬 구조가 되죠. 마찬가지로 rbind는 열로 묶는 겁니다. 자, 벡터를 열로 묶으면 마찬가지로 행렬이 되죠. 자, dim은 우리가 그 긴 벡터가 있으면 얘의 그 구조를 줘서 디멘전을 줘서 행렬로 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어플라이는 이미 있는 행렬을 어떤 어플라이라는 함수에 적용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